의사 선생님, 제 동생 상태가 어떻습니까? 순애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당히 많이 다쳤습니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순애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태식의 부하라고 하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누나시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형님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군인 시절의 위험이 배어 있었습니다. 요즘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무길이라는 놈이 형님을 배신하고 다른 파와 손을 잡았어요. 오늘 밤 형님을 습격한 겁니다. 순애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식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함께 솟구쳤죠. 미움과 걱정, 실망과 애정이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식을 회복한 태식이 순애를 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또 이런 꼴로 누나 앞에 나타났네. 지금 미안하다고 말할 때가 아니야. 순애는 태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민수와 은정이는 생각 안 해? 누나가 뭘 알아. 태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바닥은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어. 누나처럼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순애는 태식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순애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태식이 동네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순애가 나서서 태식을 지켜줬던 일들이었죠. 그때 순애는 태식에게 약속했었습니다. 누나가 있는 한 아무도 태식이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순애는 태식을 지키기는커녕 태식의 선택을 이해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둘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겨났고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달라져 버렸죠. 내 동생이 어떤 놈인지 알지만 그래도 내 피야. 순애는 중얼거리며 태식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이 나고 있었죠. 태식아, 순애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누나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태식이 놀란 눈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무슨 소리야? 이 바닥에 누나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내가 누군지 잊었나? 순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군대에서 20년을 보낸 강순애가 누군지 말이야. 순애는 태식의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5시 반 시장 골목에 첫 번째로 불이 켜지는 곳은 언제나 강순애의 통닭집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걸음걸이는 단단했죠. 군복 대신 앞치마를 두른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순애의 몸에서는 여전히 군인 특유의 기강이 풍겨나왔습니다. 프라이어에서 기름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골목 전체를 깨우는 신호탄이었죠. 순애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닭을 다듬고 양념을 준비하고 가게 앞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군대식 일과처럼 정확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애는 단골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수십 년간 쌓인 피로와 걱정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죠. 특히 동생 태식 이야기가 나올 때면 순애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언제나 골목 건너편 구멍가게 사장인 박 씨였습니다. 순애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몸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는 거야. 군대서부터 몸에 밴 버릇이니까요. 순애는 능숙하게 포장지를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씨도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세요. 오전 10시가 되면 아침 식사를 해결하러 온 직장인들로 가게가 붐볐습니다. 순애는 주문을 받으면서도 손님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습관이 있었죠. 군 시절부터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순애는 누가 급한지, 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아저씨,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뜨끈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드세요. 순애가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 지친 직장인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순애 씨, 동생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단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순애의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죠. 아, 그냥 바쁘게 지내죠 뭐. 순애는 대충 얼버무리며 닭을 뒤집었습니다. 사실 태식이 조폭 두목이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순애는 절대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수치를 남에게 털어놓는 건 순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정오가 지나면서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애는 땀을 훔치며 쉴 틈 없이 움직였죠. 그런 순애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니 역시 군대 출신은 다르다고 말이죠. 오후 2시쯤 학교를 마친 동네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하나요? 순대도 주세요.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외치자 순애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줄 서. 군기가 빠졌나? 순애가 호통을 치자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차례로 줄을 섰습니다. 그렇지, 이래야 사람 꼴이 나는 거야. 순애는 만족스러워하며 떡볶이 국물을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애를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했습니다. 가끔 용돈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살짝 덤을 주기도 하고 혼자 있는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기도 했거든요. 할머니, 진짜 군대 다녔어요? 한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너희들보다 어릴 때부터 나라를 지켰단다. 순애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했죠. 동료들과 함께했던 훈련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날들, 그리고 저녁 후 맞이한 현실의 벽들까지. 와, 멋있어요. 할머니 완전 강하시겠어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강한 건 몸보다 마음이야. 너희들도 마음을 단단하게 키워라. 순애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순애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원한 물 한 컵을 마시면서 골목 풍경을 바라보았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순애에게는 소중한 평화였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줄어들자 순애는 조카 민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모, 아버지가 또 집에 안 들어오세요. 엄마가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순애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알았다, 민수야. 걱정하지 마. 고모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은 후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 태식은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였지만 조폭 세계에 발을 들인 이후로는 가족들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순애는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순애는 어린 태식을 키우느라 자신의 꿈도 포기했었죠. 군대에 들어간 것도 태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20살에 입대했을 때 순애는 막내였지만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애가 군복무에 전념하는 동안 태식은 점점 삐뚤어진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녁 후 순애가 돌아왔을 때
태식은 이미 건달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태식을 붙잡고 훈계했지만 소용없었죠. 이미 길들여진 습성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던 겁니다. 형님, 누나가 뭘 안다고. 태식은 순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착하게만 살아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그때부터 순애와 태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순애는 태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태식은 순애의 잔소리가 귀찮았죠. 밤이 깊어가면서 골목은 조용해졌지만 순애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위층 작은 방으로 올라가면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같았죠. 순애는 작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군 시절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들 젊고 희망에 차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었는데요. 내일도 또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순애는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순애의 삶에는 언제나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언제 또 어떤 사고를 칠지, 조카들은 무사히 자라고 있을지, 이런 걱정들이 순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인 시절 배운 것 중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있었으니 바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 그것이 전역한 군인 강순애의 새로운 임무였죠. 새벽 3시 순애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번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시립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강태식 씨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애는 잠옷 위에 급하게 옷을 걸치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태식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이번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 응급실에 도착한 순애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들것에 누워있는 태식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곳곳에 칼자국과 타박상이 선명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의사 선생님, 제 동생 상태가 어떻습니까? 순애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당히 많이 다쳤습니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순애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태식의 부하라고 하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누나시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형님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군인 시절의 위험이 배어 있었습니다. 요즘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무길이라는 놈이 형님을 배신하고 다른 파와 손을 잡았어요. 오늘 밤 형님을 습격한 겁니다. 순애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식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함께 솟구쳤죠. 미움과 걱정, 실망과 애정이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식을 회복한 태식이 순애를 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또 이런 꼴로 누나 앞에 나타났네. 지금 미안하다고 말할 때가 아니야. 순애는 태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민수와 은정이는 생각 안 해? 누나가 뭘 알아? 태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바닥은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어. 누나처럼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순애는 태식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순애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태식이 동네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순애가 나서서 태식을 지켜줬던 일들이었죠. 그때 순애는 태식에게 약속했었습니다. 누나가 있는 한 아무도 태식이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순애는 태식을 지키기는커녕 태식의 선택을 이해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둘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겨났고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달라져 버렸죠. 내 동생이 어떤 놈인지 알지만 그래도 내 피야. 순애는 중얼거리며 태식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이 나고 있었죠. 병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밤새 태식 곁을 지키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식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동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순애의 군인 정신을 자극했거든요. 순애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식아. 순애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누나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태식이 놀란 눈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무슨 소리야? 이 바닥에 누나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내가 누군지 잊었나? 순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군대에서 20년을 보낸 강순애가 누군지 말이야. 순애는 태식의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병실을 나서면서 순애의 발걸음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순애가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태식의 부하를 불러 세운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무길이라는 놈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정리해서 가져와. 누님,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일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위험? 순애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순애는 병원을 나서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통닭집 사장 강순애가 아닌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전직 군인 강순애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순애는 다시 한번 전쟁터로 나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순애는 곧바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한 모텔이었죠. 그곳에는 순애의 군 시절 전우였던 오중사가 머물고 있을 터였습니다. 20년 만에 연락을 취하는 일이었지만 순애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모텔 앞에 도착한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오중사가 자신을 기억할까,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태식의 피투성이 모습이 떠오르자 순애는 주저없이 모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똑똑똑. 순애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강순애입니다. 옛날 함께 복무했던 강순애요.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오중사의 모습에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하지만 순애를 알아본 오중사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스쳤습니다. 이게 누구야, 강순애. 20년 만이네. 오중사가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오중사의 방은 예상보다 깔끔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군 시절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순애는 오중사가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야?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찾아오다니. 오중사가 커피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태식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폭 두목인 동생이 조직 내부 배신으로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는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죠.
오중사는 순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애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 아닐 거야. 조폭 세계는 우리가 상대했던 적군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내 동생이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중사,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오중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는 저녁 후에 경찰 정보원으로 일하고 있어. 조직 폭력배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게 내 업무 중 하나야.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태식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거야? 어느 정도는. 강태식이라는 이름은 우리 쪽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인물이거든. 오중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애야, 이번 일은 단순히 조직 간 다툼이 아닐 수도 있어. 오중사는 컴퓨터를 켜고 몇 개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인물들의 사진과 관계도가 나타났죠. 그 중심에는 태식의 사진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복잡한 인맥 관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무길이라는 놈을 봐. 오중사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원래는 태식이의 오른팔 격이었는데 최근에 다른 조직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순애는 김무길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음험했죠. 이런 놈이 태식이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길이가 왜 태식이를 배신한 거야? 순애가 물었습니다. 돈이야, 결국은. 오중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식이가 관리하던 구역에 큰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그 이권을 노리고 더 큰 조직에서 무길이를 매수한 것 같아. 순애는 점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조직 내 갈등이 아니라 거대한 이권을 둘러싼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럼 태식이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위험해. 무길이는 태식이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할 거야. 한번 시작한 배신은 끝까지 가야 하거든. 오중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오중사, 나 무길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미쳤나? 그건 너무 위험해. 오중사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군대 출신이라지만 상대는 수십 명의 조직원들을 거느린 놈이야. 내가 누군지 잊었나? 순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20년간 최전방에서 복무한 강순애가 누군지 말야. 오중사는 순애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군 시절 순애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보여줬었죠. 때로는 무모해 보일 정도로 대담했지만 그 덕분에 많은 동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혼자 가면 안 돼. 오중사가 결심을 굳힌 듯 말했습니다. 내가 동행할게. 정보원 신분을 이용하면 무길이에게 접근할 방법이 있어. 순애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고마워, 오중사.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가 군대에서 뭘 배웠나?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오중사가 순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무길이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죠. 순애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군인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애야, 한 가지만 약속해. 오중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무모한 행동은 하지 마. 우리 목적은 태식이를 지키는 거지 복수가 아니야. 알았어. 나도 이제 예전의 혈기 넘치는 이등병이 아니니까. 순애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이렇게 만든 놈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다시 한번 전투에 나선다는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오중사와 함께 무기리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통닭집 사장 강순애가 아닌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전직 군인 강순애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중사의 도움으로 순애는 무기리의 아지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유흥가에 자리 잡은 노래방이었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래방이었지만 실제로는 무기리 조직의 본거지였습니다. 순애야,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 오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미 결정한 일이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중사는 밖에서 대기해.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들어와. 순애는 평상복 차림으로 노래방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죠. 이런 곳에 혼자 오기엔 나이가 많아 보였거든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나요?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김무길 씨를 만나러 왔어요. 순애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태식의 누나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뒤쪽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험상궂은 남자 둘이 나타났죠. 무기리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따라오세요. 한 남자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긴장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가장 안쪽 방으로 안내되었죠. 문이 열리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김무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길이는 예상보다 왜소한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순애를 보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오, 이게 누구야? 강태식의 누님이시네. 무길이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 유명한 군대 출신 누나가 직접 찾아오다니 영광입니다. 당신이 내 동생을 그렇게 만든 김무길이군요. 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니요? 무길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누님, 이 바닥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강태식이 당한 건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순애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강태식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이었어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죠. 무길이가 담배를 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필요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순애는 무길이의 말을 들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배신한 게 아니라 태식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똑똑하시네요, 누님. 무길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강태식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누님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방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무길이가 손짓하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직원들이 들어왔죠. 순애를 에워쌌습니다. 누님까지 건드릴 줄 몰랐죠? 무길이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인질입니다. 강태식에게 전해주세요. 조용히 물러나라고. 순애는 포위된 상황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올라갔죠. 군 시절 이런 상황은 수도 없이 경험했거든요. 내가 내 가족을 건드렸으니 넌 이미 끝났다. 순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길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겁을 내거나 애걸하는데 순애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무길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순애는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의 손목을 낚아채며 몸을 회전시켰죠. 순식간에 그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가. 다른 조직원이 순애에게 달려들었지만 순애는 침착하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격투술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거든요. 방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여러 명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았죠. 오히려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런 미친. 무기리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붙잡아. 하지만 순애는 이미 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무기리를 여기서 해치울 생각은 없었거든요. 상대의 수준을 파악하고 경고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김무길. 순애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지? 내 동생한테 더 이상 손대지 마. 그러면 너도 무사할 거야. 무기리는 쓰러진 부하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순애가 이런 실력자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순애는 유유히 노래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오중사가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맞았죠.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괜찮아? 오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예상보다 쉬웠어. 순애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야. 오중사는 순애의 표정을 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옛날 군 시절의 순애가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용감하지만 때로는 무모한 그 시절의 순애 말이죠. 순애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할 수도 있어. 오중사가 당부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야. 순애는 멀리 보이는 병원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이를 지키는 일 내가 끝까지 해낼 거야. 그날 밤 무기리는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강태식의 누나가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순애가 무기리를 찾아간 다음 날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오중사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죠. 무기리가 태식을 병원에서 납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애야, 큰일 났어. 오중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기리 놈들이 새벽에 병원을 습격했어. 태식이를 데려갔다고 해. 순애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머릿속이 하얘졌죠. 자신이 무기리를 도발한 탓에 태식이 더 큰 위험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 순애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파악 못했어. 하지만 무기리가 태식이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고 조직원들에게 말했다는 정보가 있어.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개 처형이라는 건 조직 내에서 배신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였거든요. 태식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중사, 나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갈게. 아니야, 순애야. 지금은 너무 위험해. 무기리가 너까지 노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순애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순애가 오중사를 만나러 가는 도중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무기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강순애 씨, 안녕하세요. 무기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동생 어디 있어? 순애가 곧바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무기리가 비웃었습니다. 어제 누님이 보여준 실력,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순애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원하는지 말해. 간단해요. 누님이 직접 오세요. 그러면 태식이를 살려드릴게요. 어디로 가면 돼? 지금 문자로 주소를 보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혼자 오셔야 해요. 그리고 1시간 안에 와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순애는 오중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중사는 펄쩍 뛰며 반대했죠. 미쳤나? 그건 완전히 함정이야. 너까지 잡히면 어떻게 해? 그럼 어쩌라고? 태식이를 죽게 둘 수는 없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내가 가도 태식이를 살려줄 거라는 보장이 없어. 하지만 순애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중사, 나 가야 해. 내가 태식이의 누나니까. 오중사는 순애를 말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신 급하게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죠. 하지만 조직폭력배들의 은밀한 거래에 경찰이 즉시 개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순애는 무기리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변의 한적한 폐공장이었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건물 앞에 도착하자 무기리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수색을 해야겠습니다. 한 조직원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순순히 몸수색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무기를 가져올 생각도 없었거든요. 맨몸으로 태식을 구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운데 의자에 묶여있는 태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얼굴은 더욱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태식아, 순애가 달려가려 했지만 조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누님. 무기리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직 게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순애는 태식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는 것으로 보아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게임? 순애가 되물었습니다. 네, 재미있는 게임 말이에요. 무기리가 손뼉을 치자 공장 곳곳에서 조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략 10여 명 정도였죠. 누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면 태식이를 살려드릴게요. 순애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기리는 자신을 완전히 제압한 후 태식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았어. 순애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순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애는 침착하게 상대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했죠. 하지만 상대가 많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직원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순애는 군 시절 배운 격투수를 총동원해 대응했지만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누나. 의식을 되찾은 태식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애는 태식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밀려오는 조직원들 때문에 점점 지쳐갔죠. 얼굴과 몸 곳곳에 상처가 생겨났습니다. 그만해. 태식이 간신히 소리쳤습니다. 누나는 놔두고 나만 죽여.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피가 흘러나와도 숨이 가빠져도 계속 싸웠죠. 동생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무기리는 순애의 모습을 보며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오래 버티고 있었거든요. 빨리 끝내. 무기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순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둔기로 머리를 맞고 쓰러졌죠. 누나. 태식의 절규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태식아. 누나가 결국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순애가 깨어났을 때 몸은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에서는 피맛이 났죠. 눈을 뜨자 바로 앞에 태식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의자에 묶인 채로요. 누나, 깨어났구나. 태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기리와 그의 조직원들이 반언을 그리며 서 있었죠. 무기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드디어 깨어나셨네요, 누님. 무기리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력이었어요. 우리 조직원 절반을 혼자서 상대하다니. 순애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결국 태식을 구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뭘 하려고? 순애가 무기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마지막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무기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 게임이요. 무기리는 천천히 순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죠. 누님, 강태식이 진짜 어떤 놈인지 알고 계시나요? 순애는 무기리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태식이 누님의 조카, 민수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무기리는 태식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강태식이 조직 일로 시비가 붙었던 상대가 바로 민수의 아버지였어요. 그때 강태식이 직접 손을 쓴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수를 고아로 만든 셈이죠. 거짓말이야.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태식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무기리가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이죠, 강태식? 태식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순애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태식아, 말해봐. 거짓말이라고 말해봐.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 후에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고통이 가득했죠. 누나, 미안해. 태식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순애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보호하려 했던 동생이 실제로는 조카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이끈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민수를 키우게 된 거였어? 순애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누나가 민수를 돌봐주면서 내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덜어질까 했어. 태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나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 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애정과 배신감,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죠.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컸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누님? 무기리가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카를 불쌍히 여기며 키워왔는데 사실은 강태식 때문에 고아가 된 거였어요. 순애는 무기리를 향한 분노와 태식을 향한 실망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한 가지 깨달음이 떠올랐죠. 복수는 복수지만 지금 여기서 끝내야 한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무기라. 순애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과 지금 상황은 별개야. 무슨 소리예요? 무기리가 당황했습니다. 태식이가 저지른 일은 태식이가 책임져야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를 여기서 죽일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순애는 무기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태식이의 죄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권을 노리고 있을 뿐이잖아. 무기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애가 핵심을 찌른 것이었거든요. 내가 정말로 정의를 추구한다면 법에 맡겼어야 해. 이렇게 사적으로 처리하려는 건 결국 너도 태식이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야. 순애의 말에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가 여전히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더욱 큰 죄책감을 느꼈죠. 누나, 그만해. 태식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누나가 날 지켜줄 필요 없어. 자격이 없다고? 순애가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아, 내가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된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한다는 건 아니야. 순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죠. 무기라, 나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순애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안이요? 무기리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태식이를 놓아줘. 대신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순애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 태식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태식이는 앞으로 이 바닥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거야.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무기리는 순애의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상과 다른 전개였거든요. 하지만 순애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너짐 속에서 다시 강인한 의지로 재정비하고 있었죠. 진실을 알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의무를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리가 순애의 제안을 비웃으며 거절한 순간 갑자기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죠. 오중사가 급하게 신고한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찰이 왔네. 무기리가 당황하며 조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빨리 뒷문으로 빠져. 하지만 순애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조직원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의자에 묶인 밧줄을 끊어야 했죠. 군 시절 배운 탈출 기술을 이용해 조금씩 밧줄을 늘어뜨렸습니다. 누나, 조심해. 태식이 순애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무기리가 순애 쪽으로 돌아보는 순간 순애는 이미 밧줄을 풀고 일어나 있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죠. 감히. 무기리가 권총을 꺼내며 순애를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의 기계들과 철제 기둥들을 이용해 엄폐하면서 무기리에게 접근했죠. 군 시절 시가전 훈련의 경험이 고스란히 살아났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무기리가 소리치며 총을 쐈지만 순애는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순애는 차근차근 무기리의 부하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죠.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계산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순애를 막으려 했지만 순애는 그의 팔을 꺾으며 무력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은 철파이프로 공격해왔지만 순애가 더 빨랐죠. 이 할망구가. 세 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순애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무기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의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니 공포가 밀려왔거든요. 강순애, 이렇게 하면 태식이도 죽는다. 무기리가 위협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죽으면 되겠네. 순애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마지막 조직원을 제압한 후 천천히 무기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무기리는 태식을 방패로 삼으려 했지만 순애의 움직임이 더 빨랐죠. 순간적으로 순애가 몸을 날려 무기리의 손목을 쳤습니다.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무기리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순애는 이미 그의 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무기라. 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무기리는 순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애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제발, 살려줘. 무기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순애는 무기리를 바닥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살려주는 건 내 마음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어. 무기리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내 가족한테 손대지 마. 그리고 태식이도 건드리지 마. 순애가 무기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공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오중사도 함께였죠. 순애야. 오중사가 달려와서 순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순애가 태식에게 다가가며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태식아, 이제 끝났어. 태식은 순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저지른 일들. 태식아. 순애가 태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경찰들이 무기리와 그의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동안 순애는 태식과 마주 앉았습니다. 누나한테 모든 걸 말할게. 태식이 결심을 굳힌 듯 말했습니다. 민수 아버지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순애는 태식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태식이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에 안도감도 느꼈죠. 태식아, 이제 법정에서 모든 걸 고백해야 해.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끝이 나는 거야. 알아, 누나.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죄는 내가 갚을게.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순애는 태식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태식아, 내가 법정에 설 때 누나는 증언대에 설 거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내 누나가 아니라 세상 앞에 증인으로서 말이야. 태식은 순애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죠. 누나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자신을 감싸주지 않겠다는 의미였거든요. 누나. 태식이 힘없이 불렀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어. 순애가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해. 그날 밤 순애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동생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기리와의 최후 대결을 통해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방청석에는 언론 기자들과 시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60대 여군 출신 누나, 조폭을 무너뜨리다라는 기사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거든요. 순애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법정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죠. 모든 시선이 순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강태식의 누나입니다. 순애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누나가 아닌 진실을 말하는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순애는 태식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부터 시작해서 조직폭력배로서 행했던 모든 불법 행위들까지 빠짐없이 말했죠. 피고인이 조카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고도 계속 감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알았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때 저는 무조건적인 가족애에 눈이 멀어 있었거든요. 순애는 잠시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태식의 얼굴에는 후회와 참회의 빛이 역력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를 덮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판장에서 순애의 증언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태식도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특히 민수에게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재판 결과 태식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순애는 법정을 나서면서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꼈죠.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순애에게 쏠렸습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순애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주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순애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민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거든요. 민수야, 고모가 할 말이 있어. 순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순애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고모? 순애는 민수의 아버지와 태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의외로 차분하게 받아들였죠. 고모,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건 삼촌 때문이었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 순애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모에게 넌 진짜 가족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고모, 삼촌이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모가 저를 사랑해 주신 건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요. 순애는 민수의 성숙한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조카가 자랑스러웠죠. 몇 주 후 순애는 다시 시장 골목 통닭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소동이 지나간 후의 일상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죠. 순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이었습니다. 고모, 떡볶이 하나요? 동네 아이들이 여전히 떠들썩하게 몰려왔습니다. 야, 줄 서라고 했지. 순애가 호통을 쳤지만 예전보다 따뜻함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고모, 텔레비전에 나온 거 봤어요. 한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완전 멋있었어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순애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 인생은 싸움이 아니야. 저녁 무렵 순애는 혼자 가게 앞에 앉아 골목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죠. 더 이상 동생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고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사라졌습니다. 오중사가 가끔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순애야,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아니야, 오히려 마음이 편해. 순애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 태식은 교도소에서 성실하게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편지가 왔는데 진심 어린 반성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누나, 고마워. 누나 덕분에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 순애는 태식의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태식은 자신의 동생이었지만 이제는 조건 없는 보호가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면서 순애는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순애의 눈빛에는 고단한 세월과
다시 가족을 지켜낸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왔구나. 순애는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